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조속한 결단을 촉구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두고 내란 연대라며 비판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정이었던 긴급 의원총회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시작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하고 또 빅텐트 구성에 동의하는 후보부터 단일화를 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고 했는데 이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단일화 협의가 지금 예. 바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선 토론회 할 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바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단일화 협의 들어갈 거냐 했더니 오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예. 한동훈 후보가 세모를 들었었죠. 근데 오를 들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바로 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 기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요. 이게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경선 걸쳐 치열한 경선이죠. 8강, 4강, 2강에서 치열한 경선 끝에 지금 이제 최종 후보가 확정됐는데 최종 후보 확정되자마자 찾아가서 단일화 얘기를 한 것은 조금 이제 예의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의총장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서 5가지 정도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올라온 후보인데 바로 이제 후보 확정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꺼낸 것은 굉장히 좀 서운한 일이다 하는 그런 좀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좀 예의를 좀 갖춰서 존중해주면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좀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지나치게 압박하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모습을 드러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어쨌든 단일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의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총회 내용이 공식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데 이렇게 단일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우선은 모두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식이 매우 거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오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경선 판이 이미 짜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이 국민의힘 경선이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과정을 즐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덕순이 을지문덕이니 이런 말 해가면서 충분히 당원표를 받고 본인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치 내줄 것처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와서 저렇게 먹튀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의힘 분들께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급한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이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를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가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우선은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혹시 어떻게 해요?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그 한덕수 총리 낙선에서 딱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저희 아까 전에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두 후보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원활하게 아직 단일화 얘기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떠십니까? 이미 사실은 단일화는 상당 부분 아래에서는 진행이 돼 있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만 사실 오케이 하면 나머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브레이크가 걸릴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다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지금 목리를 부리는 것은 몇 억씩 내고 경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본인 스스로는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돈을 내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냥 떠다주는 결과를 내다보고 그리고 본인이 당선이 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바로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면 네. 여유롭게 단일화하자 이러겠죠.
그런데 지금 외곽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본인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에요. 본인으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처음부터 본인은 그냥 누군가에게 바톤을 받아서 그 바톤을 다시 한덕수 후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였을 텐데 지금 이걸 뛰다 보니까 본인이 결승점까지 뛰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김문수 후보는 약간의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일화를 두고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의총까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온도차가 지금 의총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시간은 김문수 후보한테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한덕수 후보한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제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예. 이런 짧은 정해져 있는 시간 앞에 단일화를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면 끌수록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조건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하는 그런 행태가 될 거라고 해서 예상하기 때문에 시간은 유리하죠. 예. 하지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한덕수 후보가 여전히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으면서 3등과의 격차, 3등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선당우사, 즉 우리 범보수가 이재명 정권의 창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도 한덕수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애당초 원래 순조로운 단일화는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단일화하게 되면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과정이 결코 길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전선을 아주 깔끔하게 1대1 양강 구도로 가는 그런 전선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후보 측에서는 관련해서 당무 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도부가 단일화 협상을 압박하고 또 당의 사무총장 인선을 무산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당과 김 후보가 현재는 좀 이 이견을 좁힐 수 없어 보이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사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당헌 당규에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모두 이제 우선권이 이제 대선 후보한테 맞춰져 가지고 당 지도부가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압도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날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선대위 명단을 꾸리면서 바로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교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은 김재원 전 의원으로 정했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양해하는 과정이 아마 없었는 것 같은데 이제 장동혁 의원으로 이제 교체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진행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것처럼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양수 사무총장 빼버리면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실무가 당 단일화가 제대로 지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해서 이게 철회가 된 사실상 장동혁 의원이 본인이 고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서로 지금 본인은 이제 단일화 위한 조직 출범을 지시했지만 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또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날 현재 지금 이 상황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이 아주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과 김 후보 간의 이견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아까 거친 방식으로 당대표를 2번이나 쫓아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지도부가 대부분 다 비대위로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기분이 좀 나빠하다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제풀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김문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에게 본인 자당의 대선 후보 지금 이틀 됐는데 그 후보를 그대로 들이받는 이런 일들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야, 저 당은 도대체 질서도 없고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하지? 결국에는 이 당권에 대한 당의 어떤 이 헤게모니 이거를 쥐기 위한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당의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쟁투적 성격으로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어떻게 해결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1호 당원이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근거를 대셔야 할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선거가 2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 거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단일화 가지고 갈등한다면 누가 좋은 거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은 거고 민주당이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단일화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어떤 소개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이재명 정권 창출을 막는 그런 성과를 내겠다 말씀드립니다. 요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요. 예, 예. 그동안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국민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개입했던 것으로 다 드러나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나오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했었던 걸 그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단일화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김문수 후보가 사실 경선 국면에서 굉장히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렇게 당 지도부랑 김 후보 캠프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표출되기까지 좀 어떤 배경이 있었다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당과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갈등을 한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약간 말씀드린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어떤 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실무진이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이제 선대위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캠프 참모가 있습니다. 캠프 참모들이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과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 방안과 시간, 속도가 좀 다를 겁니다. 이제 그걸 맞추는 시간, 그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뭐 단일화를 아예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애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과정은 순조로울 수 없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총의를 모으고 갈등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혁신을 가지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와 대선 후보와 당과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방식과 속도차 짚어주셨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한덕수 마케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지층이 그러니까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마치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결승점까지 달릴 것을 막 이렇게 이 노정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 자체를.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자업자득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020년도에는 자유통일당의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총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전광훈 이 목사라는 분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관한 그런 집회들을 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이 관료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대선 주자까지 됐잖아요. 욕심이 좀 날 법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욕심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본인이 어떤 손에 쥘 만한 것들이 대부분 다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는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합은 좋은 것이지만 두 분을 보니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애써 뽑은 후보를 자신들의 손으로 절벽에서 떠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제 민주당의 바람인 거죠. 민주당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라는 과정이 이제 우리 경선에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8강, 4강, 2강 가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면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 제가 발표를 하게 하면 또 이제 근거를 말씀드려서 말씀 안 하겠지만 굉장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것은 경선이 그만큼 흥행이 됐다는 거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흥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만큼 결과가 정해져 있는 스포츠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스포츠가 없지 않습니까? 90%라는 지지율로 참 무슨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그런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드라마와 서사와 감동과 검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좀 견제하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일 정도 됩니다.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7일 안에 단일화하는 거, 11일 안에 단일화하는 거, 그다음 25일 안에 단일화하는 거. 1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이고요. 25일은 투표 용지 이제 인쇄가 들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5월 11일이죠. 후보 등록하기 전에 만약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아마도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을 넘게 되면 사실 이제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본인이 대선 출마할 때 목적이 뭐였냐. 이재명 정권의 출범 막겠다는 게 목적이었지 내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렇다면 범보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재명 정권 창출을 막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대승적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마 신속하게 결국은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예측해 주셨는데 반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흥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흥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재밌었어요.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골이 많이 나오면 흥행이 되죠. 근데 그 골이 자살골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헌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어느 공직자가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킬까요? 본인이 어겼는데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 기관으로 가셔야 될 분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방탄을 계속해서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것은 지난 계엄 과정에서 끊임없이 구구 아스팔트가 국민의힘 주류로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후보가 과연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의 문제 제기를 이재명 후보께서 했다고 보고요. 그 지점에서도 결국 다름과 다름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돼야 그것이 시너지가 될 텐데 이것은 1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단일화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냥 과도한 망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고 이제 수사 이제 받는 분 이제 방탄을 위해서 이제 대선 출마가 아니겠느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개 수사도 아니고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심에 갔고요. 5월 15일 날 선고 기일 통지서가 지금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2, 3개월 내에 다시 당선 무효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8천억을 들여서 대선을 치르는데 2, 3개월 뒤에 또 8천억을 들인다고요? 1조가 넘는 대선을 치르는 게 그런 상황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내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원래 당헌 당규에 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즉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고 당원에 대해서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걸 고쳐서 이재명 후보를 내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법부를 타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끝까지 전당대회 시켜서 당대표 만들고 대선 주자로 만든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거지 사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단일화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문수 후보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대구, 경북 또 부산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행보죠. 이제 지난 이제 토요일 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지금 몇 군데 돌아섰는데 가장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
PK를 돌면서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이제 보수에서는 이제 각각 진영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집도키가 호남에 있는 것처럼 보수에서는 집도키가 또 TK, PK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집도키부터 먼저 단속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행보를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한 단일화 압박에도 행사에도 참석하면서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는 본인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본인이 뭔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짜여진 판이기 때문에 한덕수, 이것은 김문수 후보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낸 것이고 김문수 후보 뒤에 한덕수 전 총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엔 귀결점은 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노력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와 충청권 중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충청 전북에서 경청 투어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 행보를 예상하시나요? 뭐 전략적 행보라기보다는요. 어차피 지역은 지금 다 돌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본 기조가 경청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말만, 주장만 앞세우고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투어를 지금 뭐 경기 북부 지역도 가고 지금 강원도도 가고 이렇게 충청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역을 쭉 돌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역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치인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성찰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들으면서 이미 공약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또 약속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는 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뭘 쏟아내고 이런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혹시라도 열리게 된다면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 자체를 국민들과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행보를 하는 게 과연 봐도 눈에 들어오고 들어도 귀에 들어올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5월 20일 정도 되면은요, 유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이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이거를 무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속력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 저렇게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내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면서 그걸 알고 낼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 대선 행보 한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래 봅니다. 네. 민주당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고리로 해서 사법부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우선은 표심 공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연기한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 후보 발언 듣고 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 참석 등으로 인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헌법 수호라든가 법치주의를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각종 재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출석을 30번 가까이 했었고요. 근데 사건 기록을 접수받지 않으면서 도망 피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 안에서 또 재판 지연다고 또 기피 신청도 하고 온갖 이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킨 결과 초저속으로 재판을 지연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쌓이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던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유죄 취지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늦게 재판을 지연시킨 것만큼
3심에서 빠르게 판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법부 탓을 하면 안 되지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본인이 책임이 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대권까지 보낸 민주당에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적 주기기로 사법 어떤 기관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적 기소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 역시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저는 정치 이 장으로 그냥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선거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5월 15일 날 부르고 20일 날 부르고 25일 날 27일 날 부르고 심지어 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지금 부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국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사법은 거기에서 절제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법이 자제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법의 잣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것은 어떤 모종의 의도가 너무나 짙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내내 본인들의 실정을 덮고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해서 이 사법으로 뭔가 계속 올가미를 올가맸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실정을 계속 덮어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했던 것이고 그 계엄도 결국 이렇게 실패로 판명나자 우리가 지금 초유의 대선 선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지금 떨어뜨릴 그 위기에 국가를 처하게 한 것에 대해서 성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제도까지 이렇게 활용해가면서 지금 선거전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집권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어떤 형태로든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개헌 빅텐트 얘기인데 한덕수 후보가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손학규 전 대표 만났고 내일은 이낙연 상임 고문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들 또 제안들을 하고 있을까요? 개헌 얘기는요. 지금 예. DJ 정부 지금 86년 이제 제7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로 DJ 정부 때부터 개헌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매 정권마다 해왔었죠. 왜냐하면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해왔는데 한 번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권 초반에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권 말기에는 그 다음 대선 주자가 본인의 임기가 단축되는 거에 싫으니까 논의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영원히 개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8공학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준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은 3년 임기를 줄이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개헌 논의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한 후보 행보에 대해서 의견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더라도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동안 공직생활, 공무원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정치인 한덕수로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왜 저런 행보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광주 가가지고 저 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쪽방촌 가가지고 쪽방촌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사진만 거기를 배경으로 찍고 온다든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방탄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예. 그 지점부터 좀 이 국민들이 이해가 납득이 좀 되도록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